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아침 6시 22분입니다. 현 시장은 뭐 전망해드린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완전 좋지 않고요. 그죠? 환율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또 진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네요. 확실히 좀 추세는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환율이 높거든요. 이 환율 못 잡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번 정부 분들 뭐 예전에도 정책 얘기 대한 얘기를 가끔씩 했었었는데 그때도 뭐 응원할 건 하자 이런 건 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었었어요. 뭐 금리 인상을 미리 한 건 잘했다. 그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뭐 한국은행이 미리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리는데 뭐 한국이 네가 뭐 잘났다고 금리를 먼저 올리느냐 이렇게 막 욕을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 안 올린다고 난리죠. 그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조삼모사, 그죠? 참, 닥쳐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구나. 우리의 법들도 마찬가지고, 사건이 터져야 그제서야 해결을 하려고 해요. 뭐 피해가 입어야 그걸 또 수사가 돌아가고, 그쵸? 예방이라는 걸 하려고 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는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지 아시겠죠? 뭐 잠깐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이번 정부 정책 뭐 어쨌든 지난 정부가 워낙 좀 과오가 심하다 보니 이번 정부 그래도 열심히 잘해주시고 막 하셔서 좋기는 한데 좀 낫다 다행이다 싶긴 한데 이 환율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건 큰일 나요, 큰일. 그죠?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달러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위안화 환율이. 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안화는 오히려 미국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음.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들어오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한국은 진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잃어버린 300년이 돼버릴 수도 있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환율 그만큼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나을 바냐 그러면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이 뉴스를 보면,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외국적으로 뭐 투자금이 자꾸 몰려간다라고 하잖아요. 뭐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관세 협상과 더불어져서 나오는 지금 양적 완화 정책 지금 차고 돈을 퍼주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무조건 준다, 무조건 준다. 특히나 뭐 전북 뭐 무안이었나요? 거기 뭐 가니까 뭐 무슨 수당 또 뭐 10몇만 원씩 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독약이다, 소금물이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코로나의 지원금은 바닷물입니다. 소금물이다. 근데 그 소금물조차도 마셔야 되는 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소금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제는 뭐 굶어서 더 이상 이렇게 좀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환율은 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서는 이제 뭐 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만큼 환율이 중요해요. 지금은. S&P는 약간의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에서 조정세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 약간의 조정세 지금 진행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래도 엔비디아 뭐 시간이 지나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나 또 100달러 초반에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역시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증시가 좀 높은 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우리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몰려있는, 대출로 몰려있는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B2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거품 터져버리면 지금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요. 항상 상승지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장투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항생지수에 좀 조정을 되돌림에 항생지수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자,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강력한 펌핑은 이제 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한동안은 좀 그럴 것이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입니다. 달러를 기준 달러는 지금 85,000불로 꽤나 많이 맞아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쵸? 언제 썼더라? 반등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강의한다고 좀 표시가 좀 들려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타점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이렇게 해서 61.8 살짝 이탈되는. 근데 저는 여기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그치? 이쯤에서 한번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그런 눌림목들, 여기도 마찬가지. 눌림목들 이야기 드리다가, 한 94,000불 정도, 목표가 형성을 드렸었죠. 그쵸? 94,000불 도달했고, 여기서 손절가를 꼭 지키시면서 손절가를 지키면서 우리 이 양봉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하지만 여기서는 손절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었던 친구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뚫고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 좋았을 텐데 뚫지 못했단 말이죠. 뚫고 안착도 못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꼭 정리를 하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반등을 또 쏘네 이러면서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던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죠.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께 되돌림에 대한 타점 786, 886 그러니까 83,000에서 82,000 사이 요 정도에 대해 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요때는 원화 입장에서는 저점이 살짝 이탈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김프가 그 당시에 좀 붙어 있었고 지금 김프가 좀 빠지는 부분인데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환율이 지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에서 만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높아져서 저쪽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반등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반등이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금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좀 견적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4,000에서 82,000 사이 요 정도에서 좀 머물렀을 때 이 머무르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열흘 연말 말일까지는 그래도 좀 잘 버티다가 거래가 이렇게 좀 붙으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10만 달러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만 아직까지는 글쎄요. 일단은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는지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변동가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일단은 82,000번의 타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머무르다가 좀 반등을 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76,000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는 좀 맛있는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맛있는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메인 뷰는 이런 쪽을 모양으로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반등을 좀 주고 다시 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뭐 나중에 이쪽 바닥을 타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메이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본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은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좀 그냥 좀 뭐라고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휴미디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 좋아요, 그죠? 하지만 차트가 굉장히 짧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국 차트 좀 같이 보셔가지고 뭐 보고 도망가시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편하게, 이런 지금 좀 파란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톡톡톡톡 먹고 나가시던지 아니면은 저는 열심히 이제 원화를 좀 모으시다가 한 2월 정도에 또 한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반등의 턴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건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어쨌든 추세를 넘어가야 대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 이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쪽으로 좀 죄송하죠. 여기 이렇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약화된 추세를 또 넘어가는 게 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반등이 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로 막 상승장으로 넘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이제 주봉도 지금 침체로 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추세가 깨졌다, 그치?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비트코인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꽤나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데서는 정리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한동안 조금 반등이 좀 볼면 중심선이니까 적당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이 볼면 하단에서 또 지지고 뽑고 난리를 쳐서 뭐 어쨌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뭐 7만 달러 정도에서 6만 달러 요 자리는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장투로서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라고 본정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 고점이 안 깨지는 게 베스트겠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이런 자리도 5만 달러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저희 방 단톡방에 비번을 좀 말씀드리던 2025-5000이었습니다. 500X였죠. 그죠? 50. 그러니까 2025년에 5만 달러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때 떨어지면서 7만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2026-5050X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올 것이다라고 보다는 우리 확률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관점에서 95%의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가능성도 뭐 한 20, 30%, 20% 정도 된다고 보셔야겠죠. 그쵸. 또 올라올 겁니까? 어쨌든, 이에서 밴드가 이렇게 모여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좀 바닥에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바닥을 좀 조이고 나서, 이 밴드가 월봉을 모이고 나면 이런 식으로 파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서 다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서 출발할 때는, 그때는 비로소 이제 20만 달러 이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이런 강력한 추세를 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보시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2, 3년 보고는 여기서 사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가 2월 또 반등 턴일 가능성이 크고 좀 규모가 크다면 27, 8년 정도가 됐었을 때 규모가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견적은 좀 내고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흐름들 봤었을 때 우리가 만약 이런 흐름에 갔었을 때 여기서 거래가 다 붙으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끼탈되면 가는 거죠. 이건 뭐 코인시장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나마 좀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회복은 비트가 떨어지면서 도미넌스 오르는 게 최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비트가 지금 떨어지면서 좀 오르고 있어서 좀 최악인 부분이고,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정정할게요. 네.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 하지만 어찌됐건 요런 부분들, 그리고 요 자리,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원화로 봤었을 때는 1억 2,500 정도랑 이제 1억 1,700에서 6,000 사이 요 자리가 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노란색의 건들실 요 자리가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래가 탁 튀어주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추세 상승보다는 적당한 이런 ABC형 반등에서 플래그 패턴 비슷한 반등에서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줬다가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런 그림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가는 이런 그림을 한번 좀 메인으로 삼아보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치? 어쩌겠습니까?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희망찬 얘기만 드리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볼타에 이제 물려 계시는 분 계시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박살 나버린 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제가 알트코인에 그나마 희망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있다면 그래도 얘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나마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요 이탈되는 순간에 싹 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늦었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 상승장에서 먹고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여기서 잡았다가 다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지금 상패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펀더멘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희망성 흐름으로 올 여름 또 돼서 여름 이제 넘어가서
상승으로 다시 매집이 들어오면서 막대들이 해소가 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500원을 넘어가기는 한동안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그조차도 슈팅이 나오게 되면 다 도망가야 된다고 좀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알트코인의 펀더멘탈, 알트코인 제가 존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풀베팅 하지 말고 존버하지 말고 그냥 입에 닳도록 얘기 드렸던 부분들인데도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안 돼요. 본인이 그걸 겪어서 스스로 깨닫지 않는 딴에는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또 제 영상에도 악플이 얼마나 달릴지 궁금하긴 한데 안 보거든요. 상처받아서. 음, 참,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형태들일 건 단타를 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살짝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 그럼 이것도 단타지만 어떻게? 요 손잡과 찍히셔야 돼요. 요 아래에 대해서. 그쵸? 찍히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훅 가기보다는 조금만 먹고 빠지는 흐름 노리시는 게 맞아요. 하더라도. 왜냐? 비트코인 아직은 역전이 좀 불안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제 우리 한 연말 지나서 이런 요 구간에서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